한국 기업이가 현재 제시한 기업 발전 생태계와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발제를 같은 경우 박원주 기능회계 정책 부시장이 나오나요? 마이크? 그 다음에 임명태 연구위원님은 모시는 소리를 듣고 토론자는 김성표 예전연구원 박사입니다. 두 번째 동진호 경상연구원 박사입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이소영 한국직장인연구원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 지도지사 협의회 파견가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 부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여기 박광규 실장님 문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쓰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개발학회하고 같이 세션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을 하자는 요청을 받고 저희들은 그냥 요즘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혁신 생태계 또 저희 통합 생태계 이 용어는 조금 이제 좀 생소하긴 한데 어쨌든 일단 정책적인 어떤 저희 목적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뭐 잘 아는 내용이 아니어서 다만 이런 방향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좀 저희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적 생태계 구축이 전략과 방향이라는 걸 잡아놨는데요. 균형 발전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인 화두이고 그다음에 생태계 혁신 생태계가 다양한 용어의 땡땡 생태계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어떠한 방향 속에서 어떤 접근 방법이나 전략을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 의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보시면 일쪽에 문제 제기라고 해서 몇 가지 쭉 써놨는데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불균형 발전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고 국가나 또는 지역 또는 방역의 혁신 시스템 우리는 그냥 이노베이션 시스템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혁신 클러스터라는 용어도 많이 쓰셨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다가 시스템이나 클러스터보다는 생태계다. 도대체 그럼 생태계는 뭘까? 라는 이제 문제 의식과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관점의 정책 그것이 이제 발전 전략이 되게 강조는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나 실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생태계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생태계 자체도 그렇고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들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들이 좀 종합적으로 협업을 하는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대안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본 글을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 정권 차원에서는 또 지방 정부들이 주도하는 자료집 않고 계십니다. 네. 이거를 잘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 차원에서는 최근에 저희 시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 정부 특히 시도가 이 번역 차원에서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 뭐 그때 이제 권한과 기능도 좀 가지고 재원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런 이제 정권의 국정 운영 패러다임도 좀 바꾸는 차원에서 하고 그 시도가 이제 그 시도 차원에서 생태계, 그 통합적 차원에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방향은 이제 저는
이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부터는 농이 생태계가 뭐다 하는 게 참고로 저도 그냥 호기심에서 다시 정리 구글링 해가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생태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런 게 이제 생태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 여기 아마 오른쪽 생물적 요소 보시면 그 생산자와 소비자, 구매자 이게 아마 이제 유사하게 우리 사회 시스템, 경제 산업 시스템 체제에도 좀 적용되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3쪽에 혁신 생태계라는 개념 볼 때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특히 혁신 생태계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두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여서 상호작용하고 그런 속에서 과학기술이나 지식이나 어떤 사회 전체 문제들 등 여러 가지 차원의 혁신이나 발전을 이뤄내는 시스템, 이게 이제 생태계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혁신을 한다는 결과물이 있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할 거냐라는 이제 주체 문제가 있을 때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혁신 생태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구성 요소라고 볼 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주체라고 보이는 것들이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뭐 있고 내려오면 이제 펀딩, 재원조달하는 기관들,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들,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제3의 정치 지원기관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작은 동그라미 안에 뭐 또 이제 스타트업이나 멘토나 기업가나 뭐 엔젤이나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주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 뭔가 사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다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쪽에부터 지역 혁신 생태계라고 앞에다 지역을 붙여놓긴 했는데 그 지역이라는 건 뭐 국가 전체로 얘기는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 연구한 걸 보니까 이제 4쪽에 있는 이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롱이나 링뉴 이제 중국 학자들이 중국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 생태계는 구성 요소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다음에 그 구성 요소들이 구성 주체들이 어떠한 협력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것이 뭉쳐져서 어떤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 생태계의 구성 혁신 생태계의 형태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그 혁신 생태계 구성 모형 속에서 그 영향이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지역의 혁신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하나의 팁인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 앞에서 보면 저희 3페이지에는 구성 요소만 줄여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의 상호 협력 방식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국의 이제 어떤 이제 실증 분석을 한 건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자생형, 혼합형, 정부주도형. 그래서 선전 지역에는 혁신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전자산업 쪽이었을 때는 여기는 기업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을 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정부주도형 상하이는 반도체 중심이어서 그런지 정부가 이제 먼저 주도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산동 지역은 혼합형, 정부와 자생 기업이 혼합을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이제 대표적인 주체들이 먼저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행위자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쭉 생태계가 좀 커지는 구성요소이 다양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중국 사례를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한테도 시사점이 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주도를 해서 스스로 자생할 것이냐, 자생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먼저 나설 것이냐, 아니면 혼합형이냐. 근데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초기 단계에는 과거의 산업 발전은 그랬지만 정부가 먼저
시드머니를 주든 뭔가 이게 생태계를 발전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유인책을 많이 주는 진흥책도 많이 쓰는 그런 것을 해왔다 하는 게 필요하다. 저희도 지금도 이제 균형 발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조부터는 또 이제 우리나라 얘기들을 좀 이게 다 이제 선행 연구를 하고 리뷰해 본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혁신 생태계라는 걸로 이게 찾아보는데 실증 연구한 거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사한 용어로 혁신 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뭐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 수입하는 이런 연구 특구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특구나 이 뭐 비즈니스 벨트 이게 하나의 생태계라고 보기는 저는 개념적으로는 옳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뭔가 직접된 형태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보면 그냥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거는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한 것이고 그 효과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 분석 결과들이 있고요. 중앙정부가 주도한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쪽의 표현을 보시면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나 서울의 디지털 산업단지, 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판교, 인천의 송도 이런 것들은 이제 시도에 이제 전담 기관들이 주로 이제 추진을 했던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부 수도권에 입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서울, 경기, 인천만 이제 주거를 해서 클러스터라는 이런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성공을 시켰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를 정리하는 걸 봐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보스턴 hills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스타일의 자생적인 형태로 이제 이런 집적지 단지들이 성장을 해왔다는 거고, 유럽의 프랑스 파리나 런던 테크시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가 좀 많은 역할을 했던 형태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합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자기 지역에 맞는 형태로 어떤 플러스를 직접된 그 발전 형태를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만 해도 한쪽 밑에 이렇게 보시면 개방성이나 뭐 다양성이 좀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하고 구성원도 다양화시키고 인간 중심의 이제 이런 생태계 클러스터 발전이 추진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쪽 밑에 좀 써놓겠는데 정부가 좀 주력을 중심했고 10쪽부터 보면 우리는 너무나 법적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제 경직성이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쪽은 이제 정주 여건에 대한 고려비, 그러니까 혁신 그 자체에 대한 뭐 과학기술 뭐 이런 데는 이제 초점을 두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관련 삶의 질을 위한 것들에 대한 이제 지원이나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쪽 맨 밑에 보면 이제 도시형 클러스터,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 결국은 이제 도시형 클러스터만 지금 부각이 되고 성장해 왔지 그렇지 않은 정말로 비수도권의 좀 넓은 지역의 산업단지라든가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뭔가 생태계가 좀 발전해오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쪽, 11쪽도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의 패턴의 차이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도권은 좀 전에 말씀드린 클러스터링 도시형이 있기는 하는데 그리고 지방정부가 주도한 클러스터링도 있기는 한데 이제 비수도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별 이 발전 패턴도 너무 이제 지금 어디 수도권 그리고 아니면 대전, 대덕이나 뭐 이런 대도시들 중심으로 소규모 이제 직접 시설만 있는 상태고 그것이 주변 연관 산업 그거는 참 연계가 잘 안 된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쪽부터 이제 이것들도 우리나라의 이제 그 혁신 생태계에 대한 평가, 뭐 다들 저도 공감은 됩니다. 그리고 그 김진태 고병일 교수가 정리하긴 한데 대학이 이제 3학년과의 협업을 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학과 기업도 사실 연계성 부족하다라는 게 12쪽, 13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더 강한 형태의 주도성을 확보를 해서 지식, 혁신의 주동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혁신기관의 문제점인데 뭐 다양한 혁신기관들이 있고 뭐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지역 혁신협의회도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 아직은 뭔가 그 역할 배분도 좀 모호하고 또 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이 유기적인 연결을 시키는 그런 작용들, 능력들, 역량들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거고 뭐 연구시설, 지역이 갖고 있는 연구시설도 서로 너무 좀 분절적으로 쓰이고 통합적이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4쪽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결국은 분절적으로 중앙부처들도 가지고 있는 혁신기관들이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다 하나씩의 산업기관을 갖고 있는데 별로 서로 통합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사회혁신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 생태계가 저희가 혁신 생태계가 됐든 또는 그 기업 생태계가 됐든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어가 좀 정리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혁신은 그 통일적인 어떤 개념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회에 우리 이 인간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혁신시키자.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사회혁신이라는 것을 하는 건 이유는 그냥 이 지식이나 과학기술의 혁신,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발전이나 또 기업 경영에 있어서 혁신, 이걸 넘어 그와 좀 다른 그 정치 여건이라든지 또 교육 이런 것들도 좀 제도적으로 사회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 사회혁신이라는 개념, 생태계라는 사회혁신 생태계라는 범주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만 개념적으로는 주체적인 차원에서 좀 차이를 본다면 이제 또 아까 처음에 구성적으로 했던 시민이나 이런 거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 시민이나 시민단체들도 이런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해서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내 포함시켰고요. 16쪽의 맨 오른쪽에 이제 그 행정정보원에 있는 자료집을 보고 인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혁신 생태계도 아직은 시민이 맨 위쪽에 이제 시민이 주 행위자인데 시민이 이제 정책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문제의식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런 자금의 부족 문제라든지 기술 지원의 문제 이걸 결국은 이제 좀 상승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17주부터 이제 통합적 생태계 구축 활성화 전략 방향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당시 정의했는데 저희 사무처에서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세 개를 기업 생태계, 지식 생태계, 사회혁신 생태계 세 개가 이제 통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정책적으로 추진이 돼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기업 생태계, 지식 생태계, 사회혁신 생태계 분별적으로 따로따로 해서는 좀 지역 발전, 수도권과의 경쟁 이거에서 좀 한계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생태계는 주로 생산자 밑에 이제 개념적인 이 정도로 저는 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경쟁자, 소비자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조직들과 개인들의 네트워킹 기반을 둔 경제 공동체 결국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그 주체들이 뭔가 좀 상호작용에서 발전을 해야만 다양한 그 발전이 있다는 거죠. 물론 기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 기업들 여러 개 또는 연관 산업까지 있어서 있는 종합생 기업 생태계가 있어야 될 생존 주기도 길어진다는 얘기고 지식 생태계는 이제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학 중심의 지식 생태계가 이제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혁신 생태계 역시 사회 문제 해결, 주거나 교육 등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생태계가 여기저기 잘 연결되는 지역 그 지역에 맞도록 구성이 되고 발전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정책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맞다.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부 지원에서 이제 민간 좀 자세형으로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그림을 좀 짧게 하는 말은 안 보이는데 10년 정도 후에는 정부가 간접으로 초기에는 좀 정부 지원을 많이 하다가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이 지역 발전 계획 세울 때 10년 정도의 전개 계획이라는 점점 정부 역할을 빼내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 혁신 생태의 역동성 부분은 그냥 이 산업 왼쪽의 산업비들을 오른쪽에 이제 산업의 트랜스포메이션 정도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이제 결국은 기업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이제 간다. 이게 이맨 아래 그림 보시면 뭐 중앙부처의 이제 시도 가운데 있는 시도가 광역 시도가 좀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모으고 그리고 나서 그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시군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부문 20쪽인데요. 기업, 지식, 사회혁신 이 세 가지 생태계를 과연 우리 동네에는 이제 어떤 것을 할 때 현재적 상태가 어떤지 이런 진단 툴 어떤 형태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진단에 근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좀 더 붐업을 시킨다든지 발전을 시킨다든지 진행을 시킨다든지 그런 전략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념적인 생각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저희의 생각 속에서 뭐 이걸 한번 평가해 주시고 그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혹시 좀 참고를 하거나 고려하는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처음에는 별로 안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토론 시간을 좀 합니다. 네, 원장님 보시니까 아까 인사를 보시는 거 같아요. 네, 공국 연구원 몇 시간 몇 시간 했습니다. 좀 짧게 하세요. 네, 원래는 이제 우리 상담을 15분 드리고 알겠습니다. 5분도 총괄을 보는데 10분을 드려야 15분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15분에 네. 저는 이제 경북의 초점을 둬서 혁신 영양 집단으로 가져가는 거고 여러 분야가 있었다고 과학과 산업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어제 아마 국회를 통과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말이 이제 없어질 것으로 치러질 텐데요. 지방시도위원회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하시는 내용이지만도 그 내용들이 조금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2 국무회의가 이제 3번인가요? 이렇게 개최됐죠. 그리고 별도로 라이즈 사업을 있습니다. 13번이죠. 그 다음에 아마 어제 통과된 법에서 기회발전기구란 말이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제2차 공동연구원 그리고 중기부의 지역 주력산업 육성 혁신 플러스 사업, 하남부의 지방소멸기금 그리고 국토부의 도시문화특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지방시도위원회하고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분해되지 않겠나. 경북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큽니다. 경북은 땅덩어리가 아마 우리 17대 15 중에서 땅덩어리 제일 큽니다. 강원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아마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번역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슈가 된 이번에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신공항이 건설됩니다. 네, 아주 큰 이슈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품이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플러스를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가속기 직접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이라는 동네에서 바이오 그 안동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도청도 있고요. 안동에
그 백신 SK 사이언스라는 그 우리 백신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이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펜프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약 관련 그 마약 재배하는 이쪽이 그 규제에 의해서 못하는데 안동에서 이걸 펜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 특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그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속도로 나타나서 구체화되고 있는 SMR, 그다음 우리나라의 모든 원자력 관련된 데가 전부 동양 쪽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꽤 많아요. 다른 여기 시도하고 비교한다면요, 거리가 엄청 굵직굵직한 것들이 꽤 많죠. 그리고 이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면은 그 지금 책자에 있는 숫자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4개로 나눠진다. 이 내용을 좀 발표하고 싶습니다. 이 병역 자체가 4개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미 쪽, 현재 여기 좀 IT 쪽 뭐 이런 내용이고요. 포항 쪽은 이 R&D, 특히 포스텍 해가지고 쪽 그리고 에너지. 경상은 대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몇 개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 시가 그런 지역이 많지 않은데 학원 중심입니다. 안동이라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볼탄인 것 같지만 도청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이 지금 생각이 중인데 내용들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대충 보면요 없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다 있는 것들을 잘 엮여가지고 껴서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과학과 산업의 성과 한계를 보시면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면 다 괜찮은데 세부적으로 한 기준만 내려간다 보면 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인 즉슨 결국은 살펴보면 돈이 좀 적다. 그다음에 사람이 좀 우수한 인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속될 겁니다. 보시면은 사람 교육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과학 기술, 지방 매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합니다. 원 사람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인프라 이제 하드웨어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는 이거 과학하고 산업, 특히 산업 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좀 봤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주체는 산업은 되겠고요. 거버넌스 관련된 조직 관련 체제가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먼저 말씀해 주신 생태계 관련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허브 앤 스포크 구조로 연결을 해서 좀 큰 덩어리의 메가테크라고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한번 잘 작성해 봐서 구동을 해서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서 질 좋은 고용 창출하자라는 내용을 선순환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등등등으로 해서 8개의 큰 프로젝트를 확장을 했습니다.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이제 8개 지금 보시면 미래차, EAM, 반도체, 메탄버스, 로봇, 2차전지, 차세대 원전, 바이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결국은 동서남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영향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영향을 엮어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동서남북 쪽의 권역별로 목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다음에 혁신 기술을 결집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해서 저런 8개의 프로젝트를 잘 작동을 시켜보자 이 내용입니다. 위에 이 내용들이 조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역량이라는 것은 전국 4위입니다. 이게 이제 매년마다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1, 2, 3위가 서울, 경기, 대전이면 따지고 보면은 과학기술의 서울, 경기, 대전을 뺀 나머지 지역이 있잖아요. 최고라는 내용인데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한 십수년 동안 계속 살립니다. 그래서 영향은 과학기술 영향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우측에 보는 산업기술 영향은 14입니다. 확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뭐 창업이라든지 사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부 지표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이제 내용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중에 과학기술 영향의 큰 이유가 가속기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전부 R&D 예산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좀 영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산업기술 영향 같은 경우에서는 세부적인 여러 지표들 산업연구원에서 아마 하시죠. 지표들 중에서 보시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간격을 좀 줄여보자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도 고려한 8대 메가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덩어리 중에서 주체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늘 경북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분산된 지원으로 혁신 부심 쪽이 부재하고 소규모 품절적 인력으로 다시 성과가 위협하다. 이게 뭐 경북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도 발표하신 거 말씀 주셨는데 뭐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뭐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이렇게 쭉쭉쭉 하다 보니 자기네들 기관들 만들고 하다 보니 이게 조그마한 기관들만 있지 그 자체가 거점화된다든지 이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그런 기관들을 연계 협력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상위 기관에서 그러니까 산업 중앙부처라든지 이쪽 자체에서 온도만 챙기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은 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역을 바라볼 때 크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의 거점화 인재 규모로 지역 혁신제도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경북은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본원이 한 개도 없는 유일한 시도입니다. 가속기 연구소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본원은 하나도 없고 본원도 딸랑색이 없습니다. 네, 물론 대전에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본원이 몇 개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린가 하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앵커 뭐 기관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은 꽤 있고 우리 국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기업은 꽤 있는데 대학도 뭐 포스트도 중심으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구기관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앵커 연구기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차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뭐 지역 조직을 연합해서 의무지향적인 거점 기관을 재편을 한번 해보자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기부를 통해 가지고 뭐 TP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다음에 과기부는 과기부의 뭐 연지단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내려오는 뭐 국토부로 뭐 이렇게 내려오는 이 내용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한 통을 하고 묶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노력에 대한 그림이 회장님 우측에 있는 거 그림인데 잘 안 보시거든요. 그다음에 산학연구원의 영양 결집에서 현장 창업을 좀 활성화하자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덩어리로서는 이제 거버넌스 쪽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이라고 과기부에서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은 아마 실제로 이렇게 지역이 주도로 하는 거버넌스 재편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관련된 거버넌스나 전담 조직을 연계 강화해서 지역 주도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를 보도하자. 클러스터 이제 하자는 내용이 실질적인. 그래서 지역 주도의 그 차별화된 전략과 지역 체계 구축을 통해서 혁신 클러스터 경쟁력을 제고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도의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포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특구들을 좀 연계해서 좀 추진하자, 협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 슬라이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저기 최초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 분은 아마 우리 사학년 김영수 박사님 동그라미 생계를 그리셨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생태계라는 이제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 전체를 이제 생태계라고 이제 다 이게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차가 지나가고 가는 그 중심점에 있는 역들이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누가 잘 사고 안 나고 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라는 것도 누군가는 뭐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이 플랫폼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던 친절적이고 서로 과기부 사람분 이 내용들만 이루어지고 또한 이것이 과학기술 문제나 그다음에 산업 문제나 서비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노는 수밖에 없는 체제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연계는 해야 되는데 이 연계라는 것이 각각 동그라미에 교집합이 되겠죠. 교집합이 없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같이 물려 들어가 있는데 이 물려 들어가 있는 이 면적 자체가 점점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국적으로 세 개의 동그라미가 아니면 한 개의 동그라미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 자체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수직적인 문제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점점 같이 크게 물려 들어가게 된다면 기관들이 각자 노는 필절적인 내용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사회혁신 생태계 쪽 내용들도 사실 밑에 그 쪽에서 깔아붙여 줘야 되겠죠. 아마 여러 가지 인프라 물려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내용들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체가 이제 산학연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연결되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끼리의 그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쪽 안으로 각각 들어오게 된다면 이 플랫폼이라는 이 쪽에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협력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자기네들끼리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자체의 노력이 몇 번씩이나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 내에서는 훨씬 더 이제 더 강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체가 이제 RIS라면 NIS와 연결 그리고 글로벌하고 연결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R&D나 그다음에 창업이나 성장 그리고 결국 문제 양성으로 선순환 되는 이렇게 해서 우리 기술 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산학연관이 같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스타트를 이제 그 학교에서 핵심적인 교육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계속 승진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최초로 그 휴스타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휴스타 사업은 그 RIS의 전신 사업이고 대구 경북의 자체 돈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 들어간 게 아니고 자체로 우리 한번 이렇게 그 정말 그 인력을 한번 육성해 보자라고 해서 이것이 좋은 모델이 돼서 RIS 사업이라는 게 생겼고 이 RIS 사업을 못해서 지금 또 라이즈라는 말도 하겠지만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은 투스타 사업 핵심은 결국은 잘 키워서 좋은 기업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육성해 보자는 거예요. 그 휴스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벤처를 창업했다든지 한다면 그 이후에 그 기업을 성장하는 프로그램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스타트업, 스타트업 그리고 월드클래스까지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들이 모여 있으면 불구하고 단기적인 연관을 우리가 뭐또 미국에서 나가고 발표자를 못하지만 토론대학은 뭐 30조 정도 되지 않아서 친구들 각자 친구 정도 쓰고 싶어요. 먼저 우리 김성표 대전시장 예, 저는 질문을 맡겨서 발표하겠습니다. 두분 발표 오랜만에 이런 학적 생기게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기보다는 기업 지식, 사회 코칭이 어떤 같이 맞물리는 부분을 교집합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이게 하나만 봐도 굉장히 어렵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같이 고려할 것이 중요한 부분. 김백대 박사님 오랜만에 또 만나고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이대로만 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실행할 거냐. 결국은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게 중앙부처의 지방에서 어떻게 이걸 통합을 시킬 것이냐. 지방기관이라든지 주체들을 어떻게 이제 같이 협력하고 연계할 것이냐가 결국은 지역 혁신 생태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이 사회 연계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의 문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자주 얘기하는 실권 얘기하고 보스톤 이런 거를 너무 이거를 뭐 그대로 가질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용합이 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기반 그런 창의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든 이 혁신이 될 때는 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디어 찾기거든요. 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이제 생물계라든지 사회 생태계에서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좋은 것들이 선택이 돼야 돼요.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인 문화를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그러면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냐가 이제 가장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 강조해 주시는 사는 거인지 어떻게 그러면 아이디어는 결국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떻게 이런 인재들을 유치를 할 것이냐. 결국은 대학에서의 기능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스탠포드 사회에서 스탠포드가 핵심이 됐잖아요. 거기서 땅을 기부를 하고 땅을 못 팔게 막고 거기서 이제 기업들에게 싼 임대료를 주면서 여기 너네 들어와. 그리고 졸업생들한테 너네 여기 와서 창업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스탠포드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대학의 중요성이 정도였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요.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 최근에 제가 재밌게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치와 모든 것이라고 마리아나 마츠모토라는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학적 사고에 비춰서 봤을 때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부 특히 이제 R&D라든지 기술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스타트업이나 벤처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투자한 만큼 회수를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가 반드시 저를 우리가 혁신 생태계나 R&D 이제 정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인데 그걸로 인한 성과를 다시 회수를 하고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장치들을 꼭 생각을 하고 가는 좋겠다는 끝으로 이제 재원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를 투과심할 수 있는 게 결국 재원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R&D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영역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재원을 확대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부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기관이라든지 민간의 투자를 좀 같이 이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죠. 비영리 기관들이 판팅을 하고 이런 것들 다시 R&D나 벤처에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먹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누구도 안 적으시고 우리 나중에 이제 교계 주고 받는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기노 기업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어야 지식 사회주산 생태계가 완전히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 경북 그 김현태 말씀하셨던 제가 보면서 좀 많이 와닿는 게 경남이 유사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실제로 수도권에서 좀 가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있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공공지능 속사대로 저희가 거의 전반에서 있는 경남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약간 사실 공부가 있지만 동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의 발표 각각보다 저도 이제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좀 첫 번째로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생태계나 산업 클러스터를 제시할 때 국가나 지역의 어떤 경제 진단을 통해서 미래를 좀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 저는 과거부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이후에 어떤 지역 국가의 경제 성장 양태를 보면 국제적으로는 사실 저희만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역시 특정 지역으로 지역 인구라든가 첨단 인력이 노리는 문제점을 같이 보는 거죠. 특히나 대두되고 2008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스타기업의 등장으로 인해서 창업기업들의 숫자가 국제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특정 아마존이나 이런 스타기업들의 집중도가 올라가는 문제점. 그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요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거 7, 80년대 클러스터에서 생태계로 변화하신 걸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생태계는 소비까지 고려하고 클러스터는 공급만 고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가 처음 형성됐었던 7, 80년대도 9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공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의 표준을 맞춰서 수출을 잘할 겁니까? 공급을 잘 유지할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 나오는 생태계가 아닌가. 그래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역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98년도 우리가 분위기 겪고 난 다음에 재밌는 게 그전까지는 국가의 어떤 그 방향성이 제시가 되면 기업 저축이나 투자가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역 성장을 정부 투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봤을 때 10년부터 20년까지 지역이 제조업 보도하는 산업 전환에 많은 이슈들을 내세웠는데 놀랍게도 10년부터 20년까지 지역의 제조업 특화 지수를 해보면 1위부터 3위는 명리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각각의 지역의 특화 산업들이 관성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 많은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기관이라든지 기본기관을 통해서 고도화도 해보려고 하고 우리 제조업인데 서비스업으로 전환도 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실패한 거예요. 원래 있었던 산업들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기존의 수요 망상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들의 수도망이 사실상 수출 중심, 수출로 대기업들이 수출 주도하는 형식들이 과거에 계속 이어지다 보니 사실상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수요처가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수출하고 수도권으로 파는 루트가 고정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접근하는 게 지리적으로 유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남이나 경상권이나 전라권은 점점 성장이 둔화되고 충청권이 오히려 좀 성장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그래서 수도권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영향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생적인 클러스터 발전에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권이 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서울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태계 구성을 할 때 저는 약간 여전히 우리 지역의 생태계를 다룰 때 이런 수요적인 측면 약간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에서 이제 지역은 과거에 그냥 수도권 혹은 항만이나 공항을 통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 그러니까 지역에서 각각의 앵커 대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수요처를 만족할 수 있는 납품하는 시대에서 각자 고생의 시대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에 제도에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공감하는 과학기술과 산업관의 스매치 현상에서 저는 그 부분은 그 정부 연구기관들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저희 경남역시 유사한데 실제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똑같은 수요이니까 납품처들이 전부 다 각 기업체 자체적인 연구 역량을 연구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하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연구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이걸 인증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산업들이 다수도 있잖아요. 기업 토론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연구 R&D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 결과를 거쳐야 해외 기업들이 우리 수요를 받아준다. 그럼 그게 유리하게 어떻냐?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어쨌든 연구 인력을 구하기 편하고 자본을 구하기 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해결 방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좀 모든 지역들이 인식을 하고 각자 이제 좀 어쨌든 지역 주도로 바뀌고 있는데 정작 지역들은 우리가 주도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통이 없는 하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제가 몇 번이나 생각해 멘토하게 보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이소영 선생님이 저는 아마 책임 관련된 토론을 하고 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주제가 사실은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해결이 좀 어려운 지역 혁신 생태계와 혁신 역량 강화 논의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박광길 입장님이 민영 발전을 위한 통합적 생태계 구축의 전략과 방향을 모색을 하시면서 아마 국정과제 120번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법률 대응 기본부랑 추진체계, 산업부와 행안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각 구청을 갖고 있는 추진체계가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김병배 박사님이 얘기하신 플랫폼 기반 혁신 생태계도 사실 공감이 되고 실장님이 얘기하신 통합 생태계, 기업 생태계, 시 생태계, 사회혁신 생태계 각각이 통합적으로 가동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동의를 하지만 현실 추진 체계를 고려했을 때 두 가지가 통합이 가능한 범주인가? 사실은 인계경험이라는 게 아까 얘기 나왔는데 스트레스홀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지금 나온 수준이 사회혁신 생태계는 아무래도 읍면동 기반으로 가동돼 있고 물론 이제 DX 시대에는 당연히 사회적 생태계가 불러가서 전국 단위로 불러갈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 현실에서는 그나마 주민자치회 가지고 도시재생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생태계라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는 단위 수준으로 그게 읍면동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김영래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플랫폼 기반의 혁신 생태계는 시도 단위로 불러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 120번 과제 민영발전 추진체계랑 하면 6가지가 통합되는 추진체계여서
통합이 됐고 공공법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민주법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단위의 지역혁신협의회, 시군구 단위의 지역혁신협의회가 가동되고 주민자치회는 외국 있는 분야로 가동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추진 체계가 통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태계라는 이름으로 과연 해결이 될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직적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되게 이제 생태계를 얘기하고 수평적 통합을 많이 얘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다 그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읍면동 단위의 생태계, 시군구 단위의 생태계, 시도 단위의 생태계 당연히 중요하고 저도 공감이 되고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논의되는 수준은 수직적 이 생태계 그리고 게다가 산업부와 이제 뭐 행안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주민부, 과기부, 교육부까지 다 분절되어 있는 이 부서를 이 생태계 안에서 이제 통합적 추진 체계를 모색하기가 굉장히 난항이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박강규 실장님은 이제 고민이 아마 수직적 생태계까지 포함을 한 통합적 생태계 건축의 방향을 설명하시고 싶겠지만 지금 한국의 현 시점에서는 저희는 읍면동 단위의 사역시 생태계, 시도 단위의 기업 생태계, 그리고 지금 완전히 구멍이 난 시군구 단위의 생태계가 각각의 층위에서 해결되지 않고는 이 통합적 생태계를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에서 어쨌든 주민자치를 만들고 읍면동 단위로 가동을 하고 시군구라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도 있고 각각의 위원회가 있지만 이 안에서 시군구 단위에서 여기 안에가 통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언제 저희가 직장이 있는데 강원혁신협의회가 혁신협의회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대학과 기업과 각종 양국기관과 주체들 협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유일하게 강원혁신주체들하고 만납니다. 강북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가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활동하지 않는 게 원투시예요. 굳이 보지도 않고 제가 갈 필요도 없고 시군구 단위의 지식의 생태계, 경제 생태계, 사회적 생태계는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수준. 그나마 약간 전략과 역량 강화와 해결의 방식에서 저희가 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해법의 이제 도구가 우리 120번 그 국정과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분양관청 추진 체계거든요. 제가 지금 지방소멸 관련된 과제를 어쨌든 지금 정부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다행히도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이걸 수립함으로써 우리 많이 두드려 맞고 있지만 이제 2년차 불러가고 있거든요. 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시군구 단위로 전략이 수행되고 있어요. 이제 시군구에 이제 공무원 역량이 부족하고 여기에 수준 체계가 부족하고 많은 지탄이 받고 있습니다만 산업을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과제를.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과학기술을 통한 또 그런 혁신적인 어떤 그 추진 체계로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사회혁신을 이야기하는 있는 어떤 주민 주체까지 역량을 같이 맞물려가는 구조를 고민을 한다면 사실은 지금 시군구 단위에서 굴러가고 있는 지방 소멸 대응 전략들을 빨리 팔로우하면서 이 방향에서 지금 추진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을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되는 이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이 교육이라서 대학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 유치 관련돼 있어서 다양한 기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각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이것들을 어쨌든 10년간 살기 위해서 마련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추진체계에 그리고 비어있는 해법을 모색을 하다 보면 박 실장님의 이 고민거리는 조금 더 여기에서도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처음 달 부분이 김동대 박사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돼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찬호 국장님이
이 혁신하고 이 문양하고 혁신하고 싶다. 이야기는 다 통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능력을 양쪽으로 표현하는 게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기교위를 영향으로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혁신이죠. 이미 창출된 걸 거의 적용할 수 있는 또 의지와 능력도 여러 가지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때 연구는 아까 우리 그 김병대 박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잘 돼 있다. 그런데 그게 영양 진단인데 이게 무엇이고 문제고 이건 또 문제위하고 연관된다고 신과하고 연관된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면서 오늘 저희가 세션을 준비한 이유가 우리 지금 그 문선 발기되면서 이제 중앙지방협력회가 쭉 열리고 시도의사님들하고 대통령하고 모이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 제2국무회의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국무회의보다도 더 참가 범위도 넓고 논의되는 그런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넓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국무회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그냥 다 만들어서 방망이 두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시도의사님, 장관님들이 다 참가를 해서 국가였던 특히 이제 지방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그 자리에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해결 만약에 뭐 가능하면 그 자리에 대통령께서 이제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아마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또 지금 7월에 이제 제5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는 아마 그때부터는 더 좀 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어떤 국가 플랫폼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플랫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래서 이게 정말 지도협의회가 지방지원단이라는 걸 끌고 있고 행안부에 이제 중앙지원단이 있습니다. 지방지원단에서는 지방 안건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게 이제 안건으로 올라가는데 또 특히 이제 지도의사님 17개 지도의사들이 그 자리에서 발언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뭐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역 같은 민원을 이제 막 그 자리에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해결할 거나 하고 아니면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거는 각 부처에서 이제 TF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지역 발전 전략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중앙정부 주도의 어떤 특구나 여러 가지 그런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마디식으로 이렇게 너무 분절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생태계라는 용어를 우리가 빌려와서 그러면 이게 지방에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각 부처에서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용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생태계 이론, 뭐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생태계 이론이라든지 경영학에서 말하는 생태계 이론하고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 용어를 저희가 이제 빌려온 거는 그런 어떤 1+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생태계 용어를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요즘 말하는 혁신 역량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앵커 기업이라든지 지역의 산업 기반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었다면 지금 이거는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완전히 경기도나 이런 지역의 어떤 기업의 어떤 우선권을 가지고 지역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파리 각 시도의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가장 핵심적인 걸 한 개를 집어서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10중의 시도에서 지금 그걸 만들고 있고 아마 지역 연구원에서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남에 가니까 전남에는
그 남해안 개발청을 만들어서 남해안 지금까지 어떤 계속적으로 뭐 관광 레저를 쭉 해왔지만 이게 부족한 측면이 많고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뭐 환경부 국토부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개발청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특権기관을 없애야 되는 어떤 기관의 의지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뭐 대통령실에 하든 총리실에 하든 중앙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는 뭐 협의체가 그렇게 뭐 대단한 협의체가 아니고 각 국제에서 와서 그냥 이렇게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느슨한 조직으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이제 각 집중의 시도가 다 그런 하나를 프로젝트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저희가 이거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옵니다. 전국 같으면 아까 우리 김명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산업 인프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울진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에 이제 원자력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래서 원전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제 군산에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해안이 오지지만 여기에 전력이 많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반도체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졌다. 그러면 여기에 기업들이 오려면은 기업만 오면 안 되고요. 인력이 올 수 있도록 교육, 인력 충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얘들이 어떻게 또 평생 살아가려면은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결혼할 때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종합적으로 얘들을 지원해서 이 지역의 어떤 원전 관련된 산업이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생성될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가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각 부처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올렸을 때 각 부처가 이제 그런 수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부랑 그렇게 지원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오늘 박사님 오셨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중앙지방협력회 1차 하고 계속적으로 아마 이게 총괄을 아마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 연구원에서 그걸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구축되어 갈 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진행 토론자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이준영 촬영 연구원 지역 혁신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다음에 실제로 정책 운영 지원을 이제 수행하면서 경험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기반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지역 혁신 생태계 혹은 클러스터를 이제 민간 주도,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 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게 상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 주도라는 거는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주도권이 이전한다는 것이고 민간 주도라는 거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주도권 이전한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으면 조화되고 성충될 수 있으면 성충될 수 있는 것이 중앙정부 주도의 혁신 형태계가 이제 지닌 문제점들 이 근본적으로는 정부 실패의 문제점들인데 이것이 지방정부 주도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해소될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혁신 형태계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역 산업이라든지 기업의 혁신 수요 중심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개발 지역을 뺀 연구개발 관련된 혁신 관련된 기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요 중심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그런 실제 지역 산업 혹은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정부 주도가 중앙정부 주도에 비해서 지닐 수 있는 비교 우위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산업적 혁신 수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혁신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 하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들의 산학의 활동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연계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지방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산학의 협력에 있어서 제도적인 지원 혹은 물적 어떤 보조금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이 혁신 역량 강화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결국은 이게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경쟁도 있겠지만 결국은 수도권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은 선발주자입니다. 모든 산업과 모든 이 인적 자원에서도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 한국하고 미국하고 달리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어떤 경쟁의 문제는 생산 요소, 혁신 투입 요소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종주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의 성향을 생각했었을 때 수도권에서 잡을 잡기 원하는 것이고 뭐 약간 이제 젊은 세대들 말로는 IT 인력의 난방 한계에서는 편교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고연하게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혁신 인력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수도권 간의 경쟁을 염두에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주 여건, 교육 여건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요거는 사실은 뭐 5년, 10년 안에 되기도 쉽지 않은 문제고 결국은 단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주어진 조건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어디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모 정부 사업에 이제 운영 지원을 맡으면서 현재 비수도권에 그 광역지자체 기업입니다. 가가지고 R&D 인력을 뽑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조금만 키워놓으면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에서 안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어요. 얼마 임금을 주냐라고 했는데 동종 분야의 수도권 임금보다도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연봉을. 그러면은 그냥 안 내려오죠. 사실 젊은 박사들 뭐 연구원들 입장에서 플러스 1000, 연봉 1000 정도는 해줘도 올까 말까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임금 격차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 차원에서 뭐 지역 혁신 인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보조금을 줘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수도권 간의 어떤 필연적인 경쟁 상황을 좀 염두해두지 않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으로 애로사항으로 결국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술 분야,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북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들은 경북 지역이 정말로 비교가 있겠다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런 산업들은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인력 수급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대기업들이 용인이라든지 수도권에다 유치를 기업을 이제 공장을 짓고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시킬 때 관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산업 분야하고 밀접한 기술 분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이제 집중해서 육성을 하는 거. 저는 그 포항이 갖고 있는 가속기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수도권에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이슈도 원자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수도권으로 들어가기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 사실 원자력 중에서 가장 수도권에 가까이 있는 게 대덕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 지역에 정말로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는 기술 산업 분야를 정확하게 찾고 특히 이제 기술 추격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선발주자가 하는 분야를 그대로 따라가는 국가나 섹터들은 다 실패를 합니다. 결국 선발주자하고 다르게 뭔가 봐야 되는 거고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선발주자는 결국 수도권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추진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거를 지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키 플레이어가 누구여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저희가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곳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에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체는 기업이고 그러면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 동기가 있으면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그런 결국은 지역에서 잘 되는 기업은 수도권 대비 비교 우위가 있는 기업일 거라는 그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혁신 역량 수요에 맞춰서
이 뭔가 이 혁신 후대의 구성이 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부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여러 지역을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보면은 잘 되는 지역들은 키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민간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볼드하게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쓰셨고요. 이제 지정 토론자들께서 의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도 실무이든 의견이 없는 분은 말씀해 주시고 플로어 의견 드리려고 시간 나겠습니다. 네, 저도 간단히 말씀하시고. 예. 저희도 이제 이거를 시장님, 시장님이랑 그다음에 시장님이랑 같이 고민을 할 때 요번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차치하고 과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좀 주체 얘기도 하고 역할 얘기도 많이 하고 상호작용도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제가 진짜 답을 구하고 싶고 우리가 뭐 혁신체계 얘기할 때 RTP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있었어요.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 사례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례도 그렇고 그 안에서 이제 보고 싶은 것만 저는 그 안에서 되게 특징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준하고 이게 까지 있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중앙이 주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럼 지방이 주도해도 되냐 뭐 이런 약간 논리적인 부분을 좀 재차치하고 과연 그럼 지방 정부가 어디까지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 정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4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는 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 발전 계획 혹은 계속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현실적인 그러니까 리더십 지방 정부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방향들에 대해서 좀 또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지적 토론자 여기까지 나오고요. 저도 질문을 하나 하시겠어요. 생태계 이 생태계라는 게 뭐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한 대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생태계 작동을 제대로 하기 위한 최소의 뭔가 있는데 또 좋은 생태계 나쁜 생태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시군 차원에서 생태계가 약해 없어 모두에 대해서 약간의 뭐랄까 영양도 핵심 영양도 있다 없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낮다 높다는 차원도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들었을 때 또 특징 주체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싹 들어오고 야 어떤 거 우리가 좀 선행이 됐구나 그래서 두 가지로 한 3분씩 제가 질문해서 105번 내 질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큰일 났네요. 하여튼 그 하 교수님 주신 질문이 제가 찾고 있는 거긴 합니다. 과연 이 생태계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진단이라는 했었는데 우리 이재현 박사님 맞죠? 지역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뭐라고 해서 잠깐 이수가 있고 특별히
비유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제 뭐하고 이제 자꾸 적합하냐를 찾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가 더 부족하냐를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기준이 뭘까? 그 중에서도 지식생태계 대학들을 정말로 지식이나 이런 만들어내는 그 주체들의 그 역량은 어느 그 기준을 찾으려고 해요. 대학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학생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걸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이수영 박사님 주신 것 중에 사회혁신 생태계가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사회혁신 생태계가 주민자치나 운영도수 자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근데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 용어에 있어서도 저희가 말할 때 사회혁신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본 거는 이런 교육제도라든지 주거제도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제도라든지 하다못해 이런 생활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그게 뭐 음양동부에 좋은 공간 안에 있기는 한데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이제 사회혁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주신 얘기를 좀 감안을 해서 좀 저희가 안을 만들고 또 한 번 자문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음 곧 2, 3주 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 혁신 역량의 개량화, 산업기술 혁신 역량 개량화시키는 내년 이제 산업연구원이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높다 낮다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윤정 박사님의 그 지자체의 그 리더십 지속 가능성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산학연반이라고 이야기할 때 옛날 친구 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산학연반에 대한 잘 협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한 주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뭐 이제 출연연이 생기고 뭐 이렇게 뭐 했을 때 출연연이 뭐 중심이 됐다, 뭐 대학이 이제 중심이 된다, 뭐 이제는 최근에는 기업주로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쭉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지자체의 지역주도 이런 것들이 막 된다 보니 경북도에서 제가 공식 특상에서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산학연구원이 잘 작동돼야 되는데 누가 끌고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면 우리 관이게 이제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지자체의 산학연구원의 주체는 최소 경북은 관이 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정부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나의 지자체를 좀 많이 주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막 온다고 하면 자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소 공무원분들 조금 하시고요. 생각인만 들고 갈 정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은 인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윤석 박사 말씀하셨습니다. 인력이 문제인데 인력은 해소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끌고 인센티브로 연봉 한 10만 더 생각해도 안 오는 사람들은 못들어가요. 교수님 사람도 결국은 덜 주는 수업으로 하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뭐 어제 보니까 조선 도시 보니까 서울대학교 뭐 많이 갔나 뭐 좋은 뭐 동네 가서 뭐 수도권 분당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게 대구 수성구가 있습니다. 네, 수성구가 딱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뭐 거의 수도권은 더 비싸요. 그것도 강북보다. 그런 특별한 지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포항의 그 포스텍을 중심으로 효자동 쪽도 엄청 좋습니다. 네. 그런 쪽이 뭐 대전 유성원까지도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이 전체 강남 전체를 볼 수는 없으니 우리가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몇 개씩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나오겠습니다. 예. 오늘 블로에서 지정해서 질문하는 분들에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기존의 생태계나 뭐 영양 이론에 대해서 저희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가 조금 다른 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생태계가 뭐 좋은 생태계, 나쁜 생태계 있고 이전에는 이게 좋은 생태계는 살아남고 나쁜 생태계는 이제 도태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런 체계인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생태계라는 게 그러니까 지역 소멸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생태계가 도태되는 게 아니라 나쁜 생태계를 갖고 있는 지역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생태 구성원들의 영양 문제로 가는데 그럼 영양이 나쁜데 영양을 우리는 그냥 기존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영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영향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예를 들면 경북은 뭐가 있겠죠. 물론 절대적으로 판단하면 수도권의 이런 지역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양, 우산 영양,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뭐 전남이나 오지 지역에서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이 나쁜 생태계를 지역성을 극복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생태계 이론하고 영향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를 100%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원수님의 대답을 한번 잠시만요. 예. 그 좋은 생태계, 나쁜 생태계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잘 되는 생태계, 뭐 침체된 생태계 이렇게 보는 거 나누고 생태계 잘 되는 그게 다 생태계예요.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제일 좋은 기준은 다양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정원이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다양한 식물이 여기는 좋은 생태계예요. 그러면 더 좋은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네. 또 많이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을 맞추게 되면 의견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법정도 진행하셨습니다. 발전 공부되지 않고 그 순위에서 지지는 선택이지만 김창에 믿고 뽑지않고 스스로 걸어다니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 일이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기업분야에서 1등 기업만 살아남고 1등 기업을 살아남지 못한다. 물론 이런 게 작동합니다만 이 정부 분야는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기재하시는 분이 왜 지방 주도가 어디까지 많이 되느냐 이런 분야마다 달라요. 그런데 중앙에 그런 이양을 요구할 때는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성과가 충분히 된다는 걸 입증하고 또 우리가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도 확산할 수 있다는 걸 잘 포장해서 중앙에 그래야 중앙에서 심사해서 이거 되겠구나. 또 내려주지 않습니까? 내려주면 그걸 잘 관리해서 성과를 내는 것까지가 지방정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고유 사업 영역 같은 경우는 평소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정부도 그거 하면은 이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중앙에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어디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그러면 계속 소매점도 잘하고 계속 성과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끝없이 가는 겁니다. 중앙정부 영역의 경우는 아마 역할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핵심 생태계와 핵심 역량에 관련된 두 분의 그 발제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조언자, 블로의 조언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